최근에 인터넷 하다가 2년 전 뉴스인데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미안해하면 바보, 청년의 입에서 사과가 사라졌다. 요약하면 요즘 청년들이 사과를 잘 안 한다는 뉴스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더라고요. 사과하면 갈굼당할까봐, 그냥 사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사과가 입에서 안 나온다 등등. 여기에 고려대 교수분이 나와서 청년들은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요즘 잘 못 듣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치고 가든, 회사에서 트러블이 있든, 심지어 서비스업에서도요. 죄송합니다를 생략하고 그냥 해결책만 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잘못을 안 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약간 꼰대 같은 소리를 하자면, 예전엔 잘못하면 죄송합니다를 깔고 시작하는 게 정석이었잖아요. 꼭 사과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걸 넘어서 저는 그냥 사과는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해요. 사과를 해야 그 다음 해결이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사과를 안 하나 하고 찾아봤는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해요. 뇌에서 거부하거든요. 정확히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나의 사회적 위치를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죠.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과는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관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공동체 중심이어서 조직 내에서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서라도 관계 유지를 우선시했다면, 이제는 개인주의가 퍼지면서 관계보다는 내 감정과 권리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행동을 절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을 때 절대 먼저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앞서 고려대 교수님도 말했지만 대면 상호작용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해서 얼굴을 맞대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요즘은 부모님이 케어를 많이 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계속 사람 만나서 불편함도 해결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사실 사과야말로 대표적인 갈등 해결의 기술인데, 경험이 없다면 사과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랑 커뮤니티를 좀 보니까 불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과를 하면 상대가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사과하면 받아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지거나 모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느낀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게 끝날 일을 크게 키운다는 말이죠. 앞선 이유들로 사과를 안 하기엔 저는 사과를 안 하는 것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 남거든요. 오은영의 결혼지옥을 보면 정말 몇십 년 한을 품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다고 해요.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니까 상대가 몇십 년 동안 가슴에 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정이 남으면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좋은 보상을 주든 해결책이 있든, 야 너 몇십 년 동안 그거 담고 살래? 뭐 이렇게 말을 하던 감정이 풀어야 귀에 들어오죠. 100% 잘못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서로 잘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서로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대방 말을 더 안 듣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이 지배하는 상태니까요. 법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땐 한쪽에서 사과하고 좀 들어줘야 상대가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되죠.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관계적으로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가끔 유명인들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버티다가 사과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늦죠. 절대 원래 이미지 못 찾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사과했으면 조금 욕먹고 말걸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일만 키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뢰를 얻기는 어렵죠.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사과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거든요. 공동 과제에서 팀원이 실수하고 사과를 한 팀, 사과를 하지 않은 팀을 비교해 보니까 사과를 한 팀이 사과를 하지 않은 팀보다 약 2배 정도 성과가 좋았다고 해요. 사과라는 것이 관계 유지와 향후 예방의 신호로 읽혔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해야 한다. 뭐 이건 아니지만 사과는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단 사과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과에 대한 여러 실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악의 사과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사과, 책임 인정 및 행동 실천이 없는 사과라고 합니다. 즉 진정성이 없는 사과인 거죠. 그냥 고개만 까딱한다든지 미안해만 반복한다든지 사과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한다든지요. 저는 사과하고 욕먹는 대부분이 진정성 없는 사과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하면 좋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어. 너 짜증났겠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렇게 하고 행동도 실천하는 사과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점점 사과가 사라지는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과가 사라지는 이 시대야말로 잘못했을 때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치고 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과하면 대부분의 상황은 끝나요. 사과가 손해라고 느낄 만큼 이용해 먹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과를 안 하고 사는 것은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과는 나를 신뢰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 영상 더 재밌게 못 만들어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재밌게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